안녕하세요. 10년차 프리랜서 은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시작한 지 3달째 됐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만든 콘텐츠가 터져서 지금 10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제 채널에 보면은 10만 넘은 콘텐츠가 없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이냐. 사실 이 콘텐츠는 제 채널에 올린 콘텐츠가 아니라 제 동생 채널에 올린 콘텐츠예요. 제가 여러 가지 채널들을 동시에 조금씩 테스트를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이고 아이비리그로 나오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생이 갖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만 공유가 돼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동생에게 미국 현지 상황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면 내가 빨리 편집해서 올려주겠다, 썸네일까지 해서 이렇게 올린 콘텐츠가 이번 주에 올라가자마자 엄청나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지난 일주일 동안 동생의 구독자는 2,000명 넘게 늘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나는 내 채널에서는 구독자가 안 나오고 왜 동생 채널에서는 이렇게 터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얼굴이 나오는 내 유튜브에서 나는 얌전할 수밖에 없다. 내 얼굴을 까면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영상에 나오는 나 자신도 신경 쓰이고 언어들도 신경 쓰이고 말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전달하는 정보도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각도로 신경을 쓰이다 보니까 결국은 콘텐츠로 치면 순한 맛으로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목을 월 1,000만 원 버는 몇 가지 방법, 이런 유지한 제목을 제가 쓰는 인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이걸 만약에 카카오에 올라가는 콘텐츠로 만들었다 그러면 털린다, 뭐 박살낸다, 막 저는 엄청 희한한 용어를 다 갖다 끌어다 쓰는데 내 얼굴을 걸고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필터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기 객관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내 컨텐츠, 프리랜서라는 키워드는 검색해보지 않는 키워드라는 거 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 주제로밖에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대중까지도 반응을 끌어일으킬 만한 주제, 키워드에 대한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오랫동안 컨설팅 일들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이런 업종의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떨어져요. 나의 클라이언트 회사의 현재 상황, 포지션, 사람들이 어떻게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고 어떤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데 난 단 한 번도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컨설턴트의 딜레마가 바로 그거거든요. 할 말은 많은데 내 사업은 안 된다라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빠져있는 그 딜레마도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또 알게 된 사실은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버티세요. 버티면 여러분에게 드디어 마침내 복이 찾아와요. 첫 번째, 두 번째 달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도 10명, 12명 요 정도가 다였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명밖에 안 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유튜브고 뭐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싶어.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시간 들여서 이걸 찍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댓글을 보면은 가끔 장문으로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그런 글 하나 보면서 겨우겨우 버텨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딱 제가 500명을 넘는 기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갑자기 구독 느는 숫자 파워 자체가 완전 달라졌어요. 분명히 제 거는 하루에 많이 늘려봤죠. 12명, 3명, 5명 기준이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기점으로 500명이 넘었거든요. 이번 주에 열흘 지난 그 사이 동안 구독자가 117명이 늘었어요. 심지어 그 사이에 올린 영상 하나밖에 없어. 그 조회수도 안 나왔어.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유튜브에서 끈덕지게 그렇게 구독자가 안 늠에도 불구하고 진짜 집착의 신처럼 붙어가지고 유튜브를 저는 계속 꾸준히 한 거죠. 이거에 대한 보상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버텨라, 버티는 살아남는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꾸준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유튜브에게 보여주면 얌마 네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네가 좀 하고 있니? 그럼 내가 너에게 또 기회를 주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노출수든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이든 그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준다는 거죠. 터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감을 잡았어요. 이번에 동생 거 터트리면서 느낀 게 뭐냐, 제 동생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미국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현지 상황이다 보니까 콘텐츠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앞전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냐면 동생은 이전부터 미국 유학 생활기에 대한 콘텐츠를 조금씩 하면서 구독자를 한 2,000명 정도 모아왔어요. 이미 2,000명의 팬들이 제 동생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인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난리가 난 미국 현지 상황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거는 구독자 2,0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클릭할 수밖에 없는 히트 컨텐츠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동생이 구독자가 일주일 사이에 2,000명이 넘게 늘었는데 저도 구독자분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2,000명 정도가 놓치지 않고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히트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내고 이 히트 컨텐츠가 우리 구독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스크롤 하다가도 클릭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의 컨텐츠가 빵 하고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저도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근데 아직까지 그게 뭔지 감을 잡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터질까 안 터질까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주제군의 카테고리 파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제 동생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까지 제가 옆에서 바람을 집어 넣었어요. 동생이 갖고 있는 생활, 아이비리그생 이 모든 키워드들이 이미 유튜브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터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난 좀 전략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컨텐츠 중에서 금수저 카테고리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고 시작하시는 게 저처럼 죽고 싶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덜 지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대중이랑 맞을 수 있는 연결고리도 찾고 싶고요. 아니면 프리랜서를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만한 실무에 쓸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가 되거나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하면서 3달 만에 제가 겪게 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덕분에 제가 500명이라는 큰 허들을 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의 변화무쌍 잘 지켜봐 주세요. 500명 감사합니다. 안녕.